자, 하나만 더 해봅시다. 여기까지가 기본에 해당하는 내용이고요. 자, 이제 응용 파트가 한번 해볼 거예요. 자, 정리는 좀 이따 할 건데, 응용 첫 번째. 됐어요? 잘 보세요. 이거 잘 봐. 이게 입체적인 그림이어서 좀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여기다가 이렇게 나침반을 놔둬요. 그럼 나침반을 놔두면, 여기에 나침반 바늘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생기는 거 맞지, 그치? 자, 그렇다면 이 나침반이 이 상태로 안 움직이면 바늘이 변함이 없겠죠. 이유가 뭐야? 이 나침반의 연장선을 이렇게 해서 그리면 이 나침반 바늘이 이쪽 끝을 가리키고 있는 거 맞지? 그럼 여기에 지구에 북극이 있다는 얘기 아니겠니? 여기까지 됐어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나침반의 내용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 아, 지구도 자기장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가 자기장이에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지구의 자기장의 북극이라고 합니다. 됐나요? 지구 자기장이 북극을 가리키고 있는 거 맞지? 그러면 이 상태로 이렇게 지구의 자기장이 존재해요. 됐죠? 지구의 자기장이 있어. 그럼 지구의 자기장은 지금 이렇게 생긴 거 같죠? 이걸 머리에 놓으세요. 두 번째, 여기다가 도선을 이렇게 설치하는 거야. 자, 여기다가 도선을 설치하면 이 도선에 의한 자기장이 생겨나겠죠. 되셨나요? 잘 보세요. 여기 상황이 되게 다양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다 플러스 여기다 마이너스를 이렇게 놔주면 요 도선에 의한 자기장이 생겨나요. 그럼 도선에 의한 자기장은 어느 방향인지를 찾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볼게. 직선 도선에 의한 자기장은 마이너스에 꽂는다 하겠습니다. 그럼 도선에 의한 자기장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돌겠죠. 여기까지 됐어요? 그런데 이렇게 돌고 있는데 지금 나침반이 도선 위에 있죠. 됐었나요? 도선이 나침반 밑에 깔려 있는 거 맞지? 그렇다면 도선이 있는데 나침반이 이 위에 있는 거 아니겠니? 그러니 이렇게 놓으면 돌아 들어간 다음에 도선 위쪽으로 이렇게 나오는 거 맞죠? 이해됐어요? 그럼 이 직선 도선에 의한 자기장의 방향은 어느 방향이니? 이렇게 물어보면 아, 이쪽 방향이에요. 이렇게 찾는 거예요. 됐나요? 그러면 지구자기장의 방향은 위쪽 방향이고요. 도선에 의한 자기장의 방향은 오른쪽 방향 맞지? 그렇다면 이 나침반은 이 두 개의 힘을 받아서 휘어집니다. 됐어요? 그래서 나침반이 이쪽 힘을 받으니까 이런 방향으로 이렇게 휘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됐어요? 한 번만 더 해볼게. 예를 들면 나침반을 이렇게 놔뒀어. 그렇다면 이 나침반이 원래 가리키고 있는 지점은 북극 방향이죠. 이게 지구의 자기장이에요. 그럼 지구의 자기장은 이렇게 해서 이쪽 방향이에요 라는 걸 찾을 수가 있겠죠. 두 번째, 위에 도선을 이렇게 놔두는 거야. 됐니? 그럼 도선 아래쪽에 나침반이 존재하는 거 맞죠? 그럴 때 여기다 플러스 마이너스를 주면 어떻게 되겠니? 그럼 도선의 자기장은 엄지를 맞추시고요. 말아줄 건데 나침반이 위에 있어 아래에 있어? 아래쪽에 있는 거 맞죠? 그러니 아래쪽으로 이렇게 돌아가겠지. 그러면 여기에는 이쪽 방향으로 도선의 자기장이 생깁니다. 그럼 이 나침반은 도선의 자기장 방향 쪽으로 휘어져서 나타난단 말이죠. 여기까지 됐어요? 할 수 있겠어? 자, 그럼 한 번만 해볼게요. 나침반이 이렇게 휘어져서 나타났어. 그럼 이 휘어진 각도를 세타라고 한번 해봅시다. 자, 세타를 증가시키려면 어떻게 하면 돼? 저 세타 값을 증가시키려면 이 도선에 의한 자기장이 커지면 커질수록 증가하는 거 맞죠? 된다? 세타 값이 증가한다는 얘기는 지구의 자기장은 변함없이 일정하니까 도선에 의해서 생겨난 자기장 B를 증가시켜주는 방법을 찾는 거예요. 자, 하나 찾아볼까요? 1번. 어떻게 하면 돼? 이 도선에 흐르는 전류를 세게 해주면 되지, 그치? 되니? 두 번째. 도선에 걸린 전압을 증가시켜주면 되죠, 그죠? 세 번째, 도선에 걸린 저항은 어떻게 하면 돼? 감소시켜주면 되죠. 그럼 네 번째요. 요거 찾을 수 있겠어요? 하나가 더 있어. 딱 하나가. 그걸 찾는 거야.
힘을 증가시키려면 자기장을 세게 하려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된다고? 전류를 세게 하든가 가깝게 하든가. 됐나요? 그래서 이 네 번째 파트가 뭐냐면 도선과 나침판의 거리를 줄여주는 거죠. 이해됐나요? 그래서 요거 두 개는 반드시 머릿속에 넣어주시고요. 저항에 대한 시험 문제나 전압에 대한 시험 문제도 응용 시험 문제처럼 출제될 수 있으니까 반드시 알아두도록 합니다. 됐나요? 여기까지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지구의 자기장과 도선에 의해 생긴 자기장, 요걸 꼭 비교합니다. 저쪽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그러면 EX 첫 번째. 자, 응용 시험 문제들이에요. 나침반을 이렇게 놔뒀어. 여기다가 색칠을 이렇게 하면 지금 지구의 자기장은 이쪽 방향입니다. 요게 지구의 자기장 방향입니다. 그렇죠? 요 값은 변하지 않아요. 항상 똑같아. 그럼 도선을 설치할 건데 도선을 이렇게 아래쪽에 설치해 봅시다. 그럼 이 도선은 나침반의 아래쪽에 있는 거 맞죠? 되죠? 그럼 도선의 플러스 극과 마이너스 극을 연결하면 도선에 의한 자기장도 생길 거예요. 그럼 마이너스의 엄지손가락을 일단 맞추시고요. 돌릴 건데 나침반이 어디 있어? 도선의 위쪽에 있는 거 맞죠? 그러니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돌아 나오는 거 맞지? 체크할 수 있겠어요? 도선의 위쪽에 존재하니까 이렇게 도선을 놔두면 여기에 나침반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 돌아서 이렇게 나와요. 그럼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생긴 자기장이 도선에 의한 자기장입니다. 그러면 이 나침반은 이쪽으로 이만큼 기울어져요. 됐죠? 그럼 이 기울어진 각도를 세타라고 한번 해본다고 했어요. 자, 결론이요. 저 세타 값을 증가시키려면 어떻게 한다고? 감소시키는 거랑 증가시키는 거랑 둘 중에 하나니까 둘 중에 하나를 맞춰내시면 돼요. 증가시키려면 도선에 의한 자기장을 증가시켜주면 되죠. 됐지? 도선에 의한 자기장이 세면 셀수록 합력의 방향은 커지니까요. 됐나요? 여기다가 정리하시면 돼요. 도선의 자기장을 증가시키려면 어떻게 돼? 도선의 전류를 세게 해줍니다. 도선의 전압을 세게 해줍니다. 도선의 저항은 줄여줍니다. 그리고 도선과 나침반의 거리를 가깝게 하면 됩니다. 됐죠? 그럼 하나 더 체크. 전류의 방향을 반대로 하면 나침반이 기울어지는 방향도 반대 방향으로 바뀌겠죠. 네. 나침반의 방향도 반대쪽으로 기울어집니다. 이렇게만 써주면 이 반대는 이쪽인 줄 알아요. 아니요. 이렇게 기울어집니다. 왼쪽으로 기울어지겠죠. 그래서 크기를 변화시키는 것과 방향을 변화시키는 것 두 가지 조건이 있어요. 방향을 변화시키려면 전류의 방향을 바꾸시면 됩니다. 크기를 변화시키려면 이런 것들의 크기를 바꿔주는 거죠. 두 번째로 한번 해볼까요? EX 두 번째. 어때? 응용 파트도 그렇게 어렵지 않죠? 한번 할게. 자, 여기에 이렇게 도선이 있대요. A 도선이라고 합시다. 여기에 B 도선이 있대. B 도선이라고 할게요. 얘로부터 얘까지는 20cm가 떨어져 있고요. 요 한가운데 Q점, P점을 찍었어.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10cm 맞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10cm 맞죠? 됐죠? 도선을 하나 놔둔 것보다 두 개 놔두고 세 개 놔두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럼 해볼게요. 얘도 전류가 이쪽 방향으로 오르고 얘도 이렇게 흐른대요. 그럼 여기 플러스 여기 마이너스 여기 플러스 여기 마이너스 맞지 그지? 됐나요? 자 해볼까? 여기다 2A를 걸어줬어. 여기다 4A를 걸어줬어. 자 P점에
자기장의 방향은 두 번째 P점의 자기장의 세기는 자, 요게 시험 문제거든요. 원래 전자기력까지 배워서 5칸을 가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이렇게 2칸까지밖에 안 배웁니다. 자, 해볼게요. 요것도 하나씩 하나는 쉬운데 2개는 어려워요. 아니요, 똑같은 걸 하시면 돼요. 자, 예를 들어볼게요. 잘 봐. A를 빨간 도선으로 한번 표시해봅시다. 그렇다면 빨간 도선에 마이너스의 엄지손가락을 맞추면 빨간 자기장이 생겨나겠지, 그지? 그럼 빨간 자기장은 이쪽으로 들어가서 왼쪽으로 나와요. 됐나요? 알아줄 수 있겠어요? 그럼 이쪽 편으로 들어가서 이쪽 편으로 나와요. 여기까지 됐지. 한 번만 더요. 파란 도선에 의한 자기장도 생기겠죠. 그럼 파란 도선은 이렇게 놔두고 말아줄 거니까 파란 도선의 오른쪽은 들어가요. 파란 도선의 왼쪽은 튀어나오겠죠. 그죠? 여기까지 됐어요? 그렇다면 여기 점에 자기장의 방향은 어느 방향이니? 나오겠니? 들어가겠니? 그걸 찾는 거예요. 됐어? 그럼 해볼게요. 이걸 계산할 때 아주 빨리 하세요. 예를 들면 빨간 녀석의 자기장은 얼마니? 그러면 K에다가 0.1m를 때려 놓고요. 2A를 직접 이렇게 때려 넣는 거예요. 이 계산이 굉장히 빨라지거든요. 그럼 얘는 20K 테슬라 정도가 나타나겠죠. 파란 도선의 자기장도 한번 해볼까요? 얘는 B를 때리면 얘는 K에 0.1m 똑같이 떨어져 있죠. 그런데 얘는 4A가 흐른대요. 계산 빨리 할 수 있겠어요? 그럼 얘는 결국에 40K 테슬라의 자기장이 생겨났단 말이죠. 되니? 그런데 얘네 둘의 방향이 어때? 하나는 들어가고 하나는 나오지. 누가 세? 파란 게 세죠. 그럼 파란 자기장의 방향이 큰 거예요. 그러면 파란 자기장만 남습니다. 됐죠? 그럼 얘네들의 방향이 반대면 어떻게 해? 값을 빼주시면 돼요. 큰 데에서 작은 데를 빼주시면 됩니다. 그럼 얼마가 남아? 20K 테슬라 정도가 남는 거죠. 요게 시험 문제예요. 됐나요? 거리가 안 나와 있으면 R 이렇게 표시되어 있으면 그대로 그냥 10cm 넣으세요. 습관처럼. 전류도 I, 2I 이렇게 나와 있으면 뭐 1A, 2A 이렇게 넣으셔서 계산을 하시면 훨씬 빨리 정확하게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먼저 방향을 체크하시고요. 반대 방향으로 점이 찍혀 있고 X 표시가 되어 있으니까 빼주시면 돼요. 됐나요? 그럼 X 표시되어 있고 얘도 X 표시되어 있으면 방향이 같겠죠. 그럼 어떻게 더해주면 돼요. 됐나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X 두 번째. 자, 직선 도선이 두 가지 경우면 어떻게 되겠니? 얘를 A 도선이라고 해봅시다. 이쪽 편에도 이렇게 B 도선이 있었는데 얘는 전류가 이쪽으로 흐른대요. 그러면 똑같이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가운데 중점을 찍으면 여기 P점이 존재한대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0cm,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0cm. 가운데 중점 찍은 거 맞죠? 한 번만 더요. 여기 2A를 찍었어. 여기 3A를 찍었어. 자, 자기장의 방향은 무슨 방향일까요? P점의 자기장의 방향은 들어가겠니? 나오겠니? 자, 둘 중에 하나죠. 두 번째, 그렇다면 P점의 자기장의 세기는 몇 테슬라가 되겠니? 요게 시험 문제예요. 그럼 해볼게. 색깔 바꿔서 노란 거 이렇게 놔뒀으니까 엄지손가락 놔두고 말아치는 거죠. 그럼 말아치면 노란 거에 의해서는 들어가는 방향의 자기장이 생겨요. 얘는 빨간 거 이렇게 놔두면 얘는 빨간 자기장이 아래로 내려가면 이렇게 들어가는 자기장이 생기죠. 얘도 들어가요. 방향이 같으면 더해주는 겁니다. 되셨나요? 그럼 노란 것도 들어가고 빨간 것도 들어가서 더해지면
요거 X죠. 그럼 자기장의 세기는 얼마니? 노란 자기장을 구해보면 BA는 0.1m K에 2A 있는 거 맞죠? 그럼 얘는 약 20K 테슬라가 될 겁니다. 근데 계산하다 보면 되게 빨라지거든요. 빨간 자기장 B는요, K에 0.1m에 3A 흐르고 있는 거 맞지? 그럼 이 녀석은 계산하면 그냥 30K 테슬라가 될 겁니다. 근데 방향이 어떠니까? 같으니까. 둘을 어떻게 해? 더해. 그럼 얘는 약 50K 테슬라가 흐르죠. 됐나요? 자, 복습 한 번만 더 해볼까요? 이 녀석은 굉장히 중요하니까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자, 한 번만 해볼게. 아주 빠르게. 여기 2A가 흘렀대. 이쪽에 3A가 흘렀대. 4A 해볼까? 흘렀대. 자, 가운데 P점을 찍으면 자기장의 방향은 됐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한다고? 이렇게 놔두고 말아주니까 하얀 도선에 의한 자기장은 들어가는 방향 맞죠? 노란 도선에 의한 자기장은 이쪽으로 들어가서 이쪽으로 튀어나오는 거 맞지? 됐나요? 그러면 자기장의 방향은 들어가는 거 아니면 나오는 거 둘 중에 하나밖에 없으니까 체크해야 되고요. 하얀 자기장은 얼마야? 여기에 R 아무것도 안 써있으면 그냥 넣으세요. 10cm가 제일 편합니다. 여기도 그냥 넣으세요. 10cm가 제일 편해요. 됐나요? 그럼 10cm, 10cm 넣어서 구하면 얘는 20K 테슬라 암산되니? 얘는 40K 테슬라 암산돼요? 됐죠? 계산이 되게 빨라지는 거 맞지? 이렇게 계산을 해서 공식처럼 구하면 되게 많이 익숙해져요. 그럼 얘와 얘 방향이 반대니까 어떻게 하면 돼? 빼주면 되겠지. 됐네? 그럼 노란 자기장이 40테슬라니까 얘가 더 센 거죠. 상쇄돼서 없어져서 빼지면 자기장의 방향은 얘만 남습니다. 그럼 합력은 얼마야? 자기장의 세기는 얼마야? 그럼 20K 테슬라 이렇게 쓰는 거예요. 되니? 여기까지 돼요? 되게 빠르죠? 자, 질문 하나요. 그렇다면 자기장이 0인 곳은 어디일까요? 여기까지가 마지막 파트예요. 됐어요? 그럼 해봅시다. 잘 보세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야. 하얀 도선을 보면 이쪽 편은 모두 다 들어가죠. 이쪽 편은 모두 다 나오죠. 다시 노란 자기장을 보면 이쪽 편은 모두 다 들어가거든요. 그럼 이쪽 편은 모두 다 튀어나온다는 얘기지. 하얀 자기장은 오른쪽은 전부 다 XX 이렇게 써지겠죠. 잘 보세요. 그렇다면 이 노란 선의 오른쪽 하얀 것도 들어가고 노란 것도 들어가죠. 더하면 0 될 수 있니? 아니에요. 여기는 0 될 수 없어요. 됐나요? 그럼 다시요. 이쪽 편은 튀어나오고 노란 것도 튀어나오죠. 0 될 수 있니? 없어요. 그럼 얘는 0이 될 수 있는 곳이 어디야? 도선과 도선. 이 사이 어딘가가 빼질 거니까 0 되는 거 맞지? 이해됐어요? 자, 그럼 0인 곳은 어디일까요? 2A. 좀 작지? 자기장이 작아요. 4A. 자기장 세죠? 그럼 빼지려면 0 되려면 4A로부터는 좀 멀리 가야 되지. 그죠? 2A에서는 좀 가까이 있어야 둘이 쌤쌤 돼서 없어질 거 아니겠니? 여기서는 좀 멀고요. 여기서는 가까이 와야 돼요. 그래서 자기장이 0인 곳은 전류가 작은 쪽 가까이에서 0 됩니다. 됐어요? 한 번만 해볼게. 위에다가 자기장이 0인 곳을 찾으려면
어딜 찾아? 전류가 약한 쪽 가까운 곳을 찾는 거예요. 자기장이 없는 곳을 찾으려면 전류가 약한 쪽 가까이. 전류가 약한 쪽이 돼야 자기장이 0될 가능성이 큰 거죠. 되셨나요? 그럼 이것도 이제 비례로 맞추세요. 얘 2대1 차이 나는 거 맞죠? 그러니 여기서 2칸 가면 되고요. 여기서 1칸 오면 여기가 자기장이 0인 거죠. 됐나요? 한 번만 더요? 그럼 여기다가 써볼까요? 자기장이 0인 곳은 어디입니까? 그러면 얘도 한번 해봅시다. A도선을 기준으로 따지면 이쪽 편은 전부 다 들어가죠. 이쪽 편은 전부 다 나오죠. 그치? 그럼 B도선을 기준으로 따지면 이쪽 편은 전부 다 들어가죠. 이쪽 편은 전부 다 나오겠지. 그런데 얘가 뒤집어져 있으니까 반대로 쓰셔야 됩니다. 그러니 이쪽을 지우고 얘도 들어가죠. 얘 반대로 써야 되니까 나오겠죠. 이해됐어요? 그렇다면 얘는 요 가운데가 xx니까 더해졌으니까 요 도선과 도선 사이에서 0 될 수 있니? 없어요. 이해됐나요? 그럼 도선과 도선 사이는 0 될 수 없어. 그럼 이쪽 편 0 될 수 있죠. 빼질 거니까. 그리고 이쪽 편 0 될 수 있죠. 빼질 거니까. 어느 쪽이 0 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류가 약한 쪽에 가까이. 이해되세요? 약한 쪽에 가까이. 그러니까 이쪽 편 0 될 수 없죠. 여기가 0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비율을 찾는 거야. 전류의 비율가 몇 대면? 2대 3. 그럼 얘로부터는 2칸 가고요. 얘로부터는 3칸 가야 돼요. 됐나요? 얘한테는 가까이 2칸, 얘한테는 멀리 3칸. 그럼 그 점이 자기장이 0인 곳입니다. 그럼 쉽게 찾을 수 있어요? 여기서부터는 3칸 가야 돼요. 1칸, 2칸, 3칸. 됐니? 노란 도선에서는 2칸만 가면 됩니다. 1칸, 2칸. 여기가 자기장이 0인 곳이에요. 그럼 A도선을 기준으로 왼쪽으로 40cm 지점이 됩니다. 됐나요? 빨리 고를 수 있겠어요? 한 번만 더 해볼까요? 자, 1A, 3A, 20cm 떨어져 있대요. 됐죠? 그러면 얘 A도선, B도선. 자, 자기장이 0인 곳은 어디입니까? 그러면 기준은 누구 도선으로부터 어느 쪽으로 몇 cm 지점. 이런 식으로 표시하는 거거든요. 됐니? 그럼 또 해볼까? A를 노란색으로 표시하면 이쪽으로 전부 다 들어가는 거 맞지? 이쪽으로 전부 다 나오는 거 맞죠? B도선을 빨간 걸로 표시하면 이쪽으로 다 들어가는 거 맞죠? 맞아요? 틀려요. 이렇게 놓고 이렇게 말아줘야 됩니다. 그러니 이쪽 편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쪽이 나오는 거예요. 됐나요? 이 방향이 가장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러면 0 될 수 있는 곳은 사이 0 될 수 있니? 안 돼요. 그럼 여기 둘 중에 하나인데 어떻게? A도선에 가까이 있는 곳으로. 됐나요? 그럼 여기는 X, 여기도 X, 여기 어딘가에 자기장이 0 될 수 있는 곳이 생긴 거죠. 찾을 수 있겠어요? 그럼 어떻게 한다고? B에서는 3칸, A에서는 1칸. 되니? 그럼 3칸 가고 1칸 가려면 하나, 둘, 3칸 가고 여기서 1칸 가면 되겠죠.
그럼 여기 지점이 어떻게 돼? A 노선으로부터 왼쪽으로 몇 센치 지점? 10cm 지점이에요. 요거 이해할 수 있겠어요? 요거 되게 중요합니다. 자기장이 0인 곳은 전류가 작은 쪽 가까이. 어떨 때는 이 가운데가 0이 될 수 있고요. 어떨 때는 양쪽 중에 하나가 0이 될 수 있는 거죠. 그걸 찾는 게 시험 문제입니다. 됐죠? 한 번만 더 해볼까요? EX 3번이요. 그래서 이거 되게 중요해요. 직선, 도선 두 개인 경우는 아주 중요합니다. 자, 3번도 한번 해볼게요. 이쪽 방향으로 원형 도선이 있대. 가운데 P점을 찍었어요. 20cm 떨어져 있대. 요 가운데 이렇게 또 도는 데가 있어. 여기는 10cm, 여기도 10cm. 위에 거 2A, 아래 거 1A. 자, 가운데 P점의 자기장의 방향은 어느 방향일까요? 그러면 P점의 자기장의 방향은 들어가거나 나오거나 둘 중에 하나가 되겠죠. 그죠? P점의 자기장의 세기는 몇 테슬라? 이렇게 쓰는 거예요. 자, 말아볼게요. 큰 원을 그리면 이렇게 돌죠. 큰 원을 그리면 이렇게 돌아요. 그러면 들어가겠죠. 그래서 노란 도선에 의한 자기장은 들어갑니다. 됐나요? 그럼 가운데 하얀 도선의 자기장은 역시 들어가죠. 그럼 얘도 들어가요. 그럼 얘네 둘은 어떻게 하는 거야? 방향이 같으니까 더해. 아, 방향이 같으니까 더해. 그럼 요거 X 칠 수 있겠죠. 아주 빨리 계산돼요. 예령 노란 도선은 2A니까 B는 K 프라임 치시고요. 0.2m 떨어져 있죠. 괜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니까 0.2m. 여기에 2A를 집어넣으면 얘는 10테슬라. 됐어요? 거리는 20cm. 반지름이니까. 그럼 두 번째 하얀 자기장도 한번 해볼까? 하얀 자기장은 K 프라임 치시고요. 거리는 10cm밖에 안 떨어져 있죠. 반지름 10cm짜리니까. 위에 1A. 그럼 얘도 10K 테슬라. 이거 빨리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공식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얘 2m를 넣어야 된다는 거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원형 도선이 나오면 반지름을 넣는 거예요. 그럼 얘는 방향이 같다 그랬으니 더하면 되겠죠. 그러면 20K 프라임 테슬라 이렇게 간단하게 쓰시면 돼요. 값을 구하는 게 아니에요. K를 안 주니까. 니네는 K 값이 없어도 문제를 푸는 거거든요. 그러니 K 값을 몰라도 상관이 없어요. 배소 관계만 비교하시면 돼요. 그럴 거면 그냥 간단하게 계산을 하시는 거고요. 나중에 뭐 자기장이 몇 배니 이렇게 물어보면 계산해서 그 값을 쓰는 게 훨씬 더 빠릅니다. 됐나요? 그래서 첫 번째 방향 찾기, 두 번째 크기 찾기. 됐어요? 자, 한 번만 더 해볼까요? EX 4번, 3번, 4번. 한 번만 더 해봅시다. 여기다가 P점을 한번 찍을까요? 자, 얘는 전류가 이쪽 방향으로 오는데요. A 도선은 전류가 2A. B 도선은 이쪽 방향으로 전류가 흐른대요. 얘도 2A. 됐죠? 직선과 원형이 섞여 있죠.
자, 그럼 해볼까요? P점의 자기장의 방향은 들어가겠니? 나오겠니? P점의 자기장의 세기는 얼마일까요? 자, 여기 시험 문제예요. 해볼게요. 노란 직선 도선은 이렇게 생겼으니까 이렇게 놔두면 들어가서 나오죠. 그러니 노란 도선이 P점에 걸리려면 들어가는 자기장이어야 되는 거 맞지? 요거까지는 됐나요? 자, 두 번째요. 요 빨간 도선의 B가 이쪽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고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말아주는 거 맞죠? 그렇다면 빨간 도선의 자기장은 튀어나오는 방향이 되겠네요. 자, 일단 골랐어요. 방향이 가장 중요합니다. 기본이에요. 자, 방향을 찾았어. 그러면 이제 방향이 반대니까 빼줘야 되는 거 맞지? 둘 중에 누가 크기를 찾는 거야? 예를 들어 볼까? 이쪽은 A도선의 자기장은 K를 쓰시고요. 얼마 떨어졌어? 아, 여기에 10cm. 여기 반지름도 10cm. 되니? 그러면 0.1m에 여기다가 2A를 때려 넣는 거죠. 안 돼요. 두 칸 간 거 맞지? 도선으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얼만큼이야? 20cm. 그러니 여기를 지우고 2라고 넣어야 되는 거 맞죠? 됐나요? 그래서 공식을 알려주면 공식 굉장히 중요해요. 얘 B에 의한 자기장은 얼마니? K 프라임 치시고요. 0.1m에 위에 2A 떨어져 있는 거 맞죠? 그럼 얘는 결국에 10K 테슬라가 나올 거고요. 얘는 10K 프라임 테슬라가 나올 겁니다. 얘 20이 나와야 되겠네요. 계산은 20. 자, 누가 크니? 이것도 비교할 때 이렇게 써요. K 프라임, K2 프라임 이렇게 있으면 얘는 2, 얘는 2파이, 얘는 4파이로 넣습니다. (20K) 테슬라가 훨씬 세죠? 어때요? 2파이의 2배니까 2파이 크죠? 그러면 얘는 요 녀석을 지우는 거예요. 이렇게. 빼줘야 되니까 20K 프라임 테슬라에서 마이너스 10K 테슬라에 빼줍니다. 됐니? 이 정도는 할 수 있겠나요? 어때요? 항상 비슷한 패턴이죠. 방향 구하고 크기 구하고. 이 정도는 돼요. 자, 마지막 하나만 더 해볼게요. 지웠어. EX 다섯 번째. 자, 하나만 더 해봅시다. 요렇게 도선이 하나 있고요. A 도선입니다. 여기에 요렇게 생긴 B 도선이 있어요. 얘는 이렇게 와서 이렇게 해서 점찍는 거. P. 얘는 이렇게 와서 여기다가 잡을까? Q. 됐죠? 얘는 여기까지가 20cm. 얘는 여기까지가 20cm, 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20cm, 얘는 10cm. 센티미터 안 줘도 칸수로 비교해서 맞춥니다. 자, 질문이요. P점의 자기장은 들어가겠니? 나오겠니?
그럼 P점의 자기장은 몇 테슬라? 되셨나요? 여기까지 됐어요? 이쪽에도 Q점의 자기장은 들어가겠니? 나오겠니? Q점의 자기장은 세기가 얼마니? 됐지? 자, 한번 써봅시다. B에 의한 자기장은 이렇게 생겼으니까 이쪽 편으로는 전부 다 들어가겠죠. 그리고 이쪽 편으로는 다 튀어나오겠지. 그죠? 그리고 얘도 이쪽 편으로는 들어갈 테고요. 이쪽 편으로는 튀어나오겠죠. 됐나요? 자, 한 번만 더요. A도선을 이렇게 놔뒀으니까 A도선에 의해서는 이 위아래로 나뉘어지는 거 맞죠? 그럼 이쪽 방향으로는 들어가고요. 이쪽 방향으로는 들어가고요. 돌아서 나오겠죠. 됐나요? 그럼 일단 P점은요. 들어가는 노란 거와 나오는 빨간 거 있으니까 빼줘야 되는 거 맞지? Q점은 들어가는 것끼리 두 개가 있으니까 더해줘야 되는 거 맞죠? 되셨나요? 전류값이 필요해요. 얘는 2A가 흐르고 얘는 1A가 흘러봅시다. 됐니? 그냥 더해요. 빼요. 그럼 두 번 하시면 되거든요. P점 먼저 해볼까요? 노란 자기장은 들어가요. 얼만큼 떨어져 있어? 빨간 자기장은 나와요. 얼만큼 떨어져 있어? 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는 거 맞죠? 그렇다면 얘는 누가 센 거야? 노란 자기장이 세지. 왜? 전류가 세니까. 그런 걸 하다 보면 실수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예 계산을 하세요. 몇 대 몇인지를 물어볼 거거든요. 계산을 하세요. 예를 들어볼까요? 자, B점에 의한 P점은 자기장이 B에 의해서 2A 떨어져 있네. 20cm니까 0.2m만큼. 여기다 K를 써도 되고 안 써도 됩니다. 빨간 자기장에 의해서도 K를 쓰시고요. 0.2m 떨어져 있네. 1A가 흐르는데요. 그럼 간단하게 계산돼요. 얘는 10K 테슬라가 되고요. 얘는 5K 테슬라가 되겠죠. 어떻게 해야 된다고? 빼야 돼요. 빼세요. 그럼 이쪽에 있는 애가 큰 거 맞죠? 그럼 노란 자기장이 남습니다. P점의 자기장은 들어가요. 얼마의 세기로? 뺐으니까 5K 테슬라만큼의 세기로. 됐죠? 그럼 이쪽 것 또한 재빨리 한번 해주세요. 얘는 더 해야 돼요. 그러니 무조건 이거 X죠. 그럼 노란 자기장 또 한 번 구해요. K에 의해서 얼마 떨어져 있어? 노란 거에 의해서는 20cm 떨어져 있네요. 0.2m 떨어져 있대요. 2A. 그럼 얘는 10K 테슬라야. 계산하는 게 훨씬 빠르거든요. 자, 그럼 빨간 자기장은 얼마야? K를 쓰시고요. 얼마 떨어져 있어? 10cm 떨어져 있는 거 맞지? 여기에 1A가 흐른다. 그럼 얘도 10K 테슬라. 됐나요? 방향이 어떠니까? 같으니까 더해. 그럼 얘는 20K 테슬라가 되겠죠. 몇 대면? 1대 4. 보여요? 이런 거 계산할 수 있겠니? 1대 4. 시험 문제가 이래요. P점의 자기장을 B라고 하면 Q점의 자기장은 몇 B? 4B 이렇게 쓸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건 간단하게 몇 대면 이렇게 계산하지 마시고요. 실제 값을 공식처럼 계산하시면 훨씬 빠르고 정확해요. 그래서 공식처럼 알려주는 거예요. 됐나요? 책 한번 볼까요? 뒷장 한번 넘겨보세요. 자, 아주 빨리 맞춥니다. 179페이지 3번이요.
그림은 평행하고 무한히 긴 도선 T와 Q의 세기가 I인 전류 화살표 방향으로 흐르는 것을 나타낸 것이다.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골라. 자, A점 골라낼 수 있겠니? 하나는 이렇게 위쪽으로, 하나는 아래쪽으로. 얘는 P도선이고요. 얘는 Q도선이래요. 여기 가운데 B점 찍혀 있고요. 이쪽 편에 A점이 찍혀 있고 이쪽 편에 C점이 찍혀 있으니까 첫 번째, 자기장의 방향을 찾으세요. P도선을 노랗게 체크하면 들어가죠. 들어가요. 이쪽 편으로는 다 튀어나오겠지, 그지? 자, 첫 번째. 두 번째요. 빨간 도선은 아래쪽으로 화살표예요. 그럼 얘는 아래쪽으로 전류의 방향을 맞추면 이렇게 해서 들어갑니다. 그럼 이쪽 편으로 튀어나오겠죠. 자, 그럼 질문. 가운데는 각각 R 넣어서 구해, 더해. 이쪽은 빼. 여기도 빼. 아니, 빼. 완성됐니? A점에서 P에 의한 자기장은 노란 것만이죠. 그렇죠? 노란 거니까 나와야 돼요. X. B에서 자기장의 세기는 0이 보세요. 더해지면 0 될 수 있니? 아니요. 더했는데 어떻게 0 돼? 안 되죠. X. 이렇게 맞추는 거야. C에서 P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는 Q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보다 작다. 누가 자기장이 커? C점은 여기 있죠. 그죠? C점 여기 있어요. P에서부터는 멀지. Q에서부터 가깝지. 그러니까 Q에 의한 자기장이 남는 거예요. P가 작겠죠? 멀리 있으니까. 자,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요? 뒤쪽 한번 넘겨볼까요? 180페이지 5번이요. 그림과 같이 XY 평면에 무한히 긴 도선이 직선으로 고정되어 있대요. 두 도선의 마이너스 X 플러스 Y 방향으로 각각 전류가 흐르고 있대. 2A, 1A 흐른대요. 세 점 A, B, C 모두 거리만큼 떨어져 있대. 그러면 A, B, C 두 도선의 전류의 자기장의 세기를 각각 골라. 각각 골라. 그러면 얘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쓰면, 자, 이것도 빨리 하는 방법 알려줄게요. 얘는 이쪽으로 I만큼 전류가 흐르고요. 얘는 이쪽으로 2I만큼 전류가 흐르는 거 맞죠? 그러면 점을 찍을 때 이렇게 해서 같은 거리만큼 여기 점 찍혀 있고요. A. 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여기 점 찍혀서 B. 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으니까 여기 점 찍어서 C점이 되겠죠. 자, 첫 번째요. 방향을 찾으세요. 방향을 찾으면 노란 거에 의해서는 이쪽 편으로 전부 다 들어가고 이쪽 편으로 전부 다 나와요. 되니? 그럼 이걸 살짝 표시하면 얘는 들어가고요. 얘도 들어가요. 얘는 나와요. 얘도 나와요. 여기까지 됐나요? 자, 그럼 빨간 도선은요.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들어가죠. 그래서 얘도 들어가고요. 얘도 들어가요. 얘는 나오고요. 얘도 나와요. 됐어요? 자, 그러면 요것도 표시할 때 어떻게 하는 거냐면 노란 건 지금 I만큼 전류가 흐르는 거 맞지? 그치? 그럼 빨간 건 2I만큼 흐르고 있는 거 맞죠? 그럼 빨간 게 2I만큼 흐르고 있으니까 얘는 빨간 동그라미를 2개 치면 되겠죠. 됐어요? 이게 문제 풀 때 좀 좋은, 괜찮은 포인트입니다. 그러면 같은 방향이니까 얘는 더 할 거죠. 같은 방향이니까 더 할 거죠. 반대 방향이니까 얘 빼줄 거고요. 얘는 시험 문제 없으니까 안 풀어도 되지만 뺄 거예요. 됐어요? 그럼 얘는 노란 거랑 빨간 거를 빼면 빨간 거만 남겠지, 그치? 빨간 거만 남습니다. 그래서 걔는 빨간 거 조그만 거 하나 남죠. 얘는 더 했으니까 들어가는 거 3배만큼 남겠지, 그치? 얘는 나와, 들어가, 뺐어요. 어떻게 한다고? 얘 빼야 돼요. 얘를 더 해야 되죠. 얘 빼야 되고요.
얘를 더해야 됩니다. 그럼 얘도 뺐으니까 나오는 방향으로 하나 남는 거 맞죠? 결론은 나오는 방향으로 하나야. 이러면 되게 빨라지죠, 그죠? 얘는 들어가는 방향으로 동그라미 하나 남고요. 얘는 나오는 방향으로 동그라미 하나 남고요. 얘는 들어가는 방향으로 동그라미 3개 쳐졌지. 그럼 자기장은 B에 의한 자기장이 제일 크죠. B점의 자기장은 더했으니까요. 제일 커요. 얘랑 문제가 되겠죠. 어때? 뺐는데 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으니까 절대값은 같은 값이 나올 거예요. 그러니 BA와 BC는 같은 값이 나와요. 이해되셨나요? 4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됐지?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가는 거거든요. 자, 6번도 한번 마지막 해볼까요? 그림 가와 나와 같이 종이면에 고정된 반지름이 각각 R, 2R인 애가 있다. 화살표 방향으로 세기가 I인 전류가 흐르고 있다. B점의 자기장의 세기는 B0입니다. B0라고만 표시되어 있어요. 그럼 그림을 간단하게 한번 그려보세요. 가는 동그라미 하나 있고 또 동그라미가 하나 있는데 여기 점을 찍었어요. R, 2R. 그럼 여기도 R이고요. 여기도 R이란 얘기지, 그지? 그리고 하나는 반대 방향으로 흐릅니다. 이렇게. 그리고 I만큼 흐르고 있죠. 얘 전류 I, 얘도 전류 I. 이게 가고요. 나는요. 똑같이 생긴 그래요. 똑같이 생겼는데 거리 R만큼, 거리 또 R만큼 얘는 2A가 흐른대요. 방향은 똑같은 방향. I. 됐나요? 그럼 여기도 I만큼 흐르고 여기도 I만큼 흐른대요. 됐죠? 그럼 계산 한번 아주 빠르게. 여기에 노란 동그라미가 이렇게 있으면 말아주겠죠? 그럼 노란 동그라미니까 튀어나와요. 되니? 그럼 여기에 빨간 동그라미가 이렇게 되어 있어 빨간 동그라미가 되면 들어가겠죠. 빨간 거에 의해서 들어갑니다. 그럼 얘는 빼주는 게 맞지, 그지? 됐어? 그럼 이쪽 편은요? 노란 동그라미가 이쪽으로 흐르니까 노란 거에 의해서는 튀어나오겠죠. 빨간 동그라미도 같은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니까 얘도 동그라미 튀어나오겠죠. 그럼 자기장은 어때야 돼? 더해줘야 돼요. 되니? 그럼 여기에 자기장이 B라면 여기는 몇 B겠니? 이렇게 물어보는 게 시험 문제라고 했지, 그치? 여기가 B0라면 여기는 몇 B0니?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주 빨리 구해보세요. 거리에 R에다가 10cm를 넣어요. 그리고 1A를 집어넣어요. 됐나요? 그러면 얘는 노란 거에 0.1m 떨어져 있는데 1A 흐르고 있고요. 빨간 거에 0.2m 떨어져 있는데 얘 1A 흐르고 있는 거 맞죠? 됐나요? 계산을 빨리 하세요. 그럼 얘는 10테슬라, 얘는 20테슬라, 5테슬라. 빼줘야 되니까 합치면 5테슬라. 요게 B0인 거죠. 그럼 얘도요. 값은 똑같거든요. 0.1m에 1A, 0.2m에 1A. 그럼 얘는 10테슬라에 5테슬라니까 더해서 15테슬라가 되겠죠. 몇 배 차이 나는 거야? 3배 차이. 1번, 4번 둘 중에 하나겠죠. 자, 그럼 얘 누가 세? 얘가 센 거 맞지? 그죠? 그러니까 노란 자기장만 남는 거 맞지? 그럼 노란 자기장만 남고 더했으니까 방향은 똑같단 말이죠. 상관이 없어요. 더했으니까 나오는 방향. 어때요? 시험 문제 딱 둘 중에 하나인 거지, 그치? 이런 걸 고르는 게 니네들이 해야 되는 거거든요. 어때요? 예제를 보니까 기본기만 가지고는 문제를 풀기가 어려운 게 되게 많지. 그래서 익숙한 예제들을 좀 익혀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든 두 개든 세 개든 상관없어요. 방향을 먼저 찾고 더할 건지 뺄 건지 크기를 그 다음에 찾는 건데 R, I 이렇게 계산하는 것보다 아예 직접 편한 숫자를 집어넣고 계산하는 것도 훨씬 괜찮습니다.
됐나요? 비율, 비례식 이런 걸로 풀지 마시고요. 공식을 익힐 겸 아예 숫자를 넣는 걸 추천드려요. 이해됐나요? 전류와 자기장 굉장히 중요한 파트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파트를 여러분들 예제랑 같이 봤어요. 꼭 한번 복습해 주시고요. 여기에 나오는 뭐 전류와 자기장에 얘 뭐가 있니 이런 거 말고 나머지는 꼭 한번 정리해 봅니다. 183페이지까지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업 여기까지 고생했습니다.